예, 안녕하십니까. 난해증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겠어. 참, 죄송합니다. 안녕하시죠. 건강들 하셨죠? 예. 오늘은 처음으로 난해증이 내 난시에 난갈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예. 지금 장마가 이제 어제부로 해서 장마가 끝났다고 해요. 장마가 끝났다고 하는데, 장마는 이제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시점이 됐지요. 보통 막 30도 넘게 35, 6도 막 이런 식으로 막 온도가 오르내리고 막 할 때입니다. 이때 난초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점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난초를 어떻게 거서가냐면 물 관리를 하냐면 낮에 주면 물을 낮에 주면은 안 되죠. 요즘 온도가 최고로 올라가고 있는데 요새 난초 물을 낮에 준다면은 그 온도에 올라가는 열기와 분이 지금 열받아 있는 그 속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여튼 뜨신 물을 갖다 붓는 것이나 똑같겠죠. 그죠? 요즘은 물을 가급적이면 밤에 주는 게 저는 정상으로 생각하고 밤에 물을 줍니다. 낮에 내 볼일 다 보고 밤에 물을 줍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8시 30분이에요. 8시 30분인데 이게 물을 줄 때 바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머슬을 모욕을 하려고 물속에 들어가려 해도 준비 운동이 필요하고 또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몸의 근력과 준비 운동을 하고 물속에 들어가지요. 마찬가지로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도 바로 물을 막 지금 낮에 더위에 한참 허덕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을 갖다 주면은 어때요? 난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난 그 속에 있는 뿌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받아 있는 데다가 물이 들어와서 물이 지워지니까 완전히 뿌리를 찌는 적이 되겠지요. 저는 여름에 장마철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물 주기를. 지금 8시 반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식으로 주냐면 물을 1차적으로 물 주기 전에 사람도 준비 운동을 하듯이 난도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물을 줄 때 주기 전에 설렁설렁의 물을 전부 한번 적셔줍니다. 물을 싹싹 일부러 거지처럼 물을 싹 이런 식으로 뿌려줘요. 이파리 골고루 가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절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물을 한번 줍니다. 이렇게 주고 한 5분 있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물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난초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우리 주인님이 물을 주려고 오구나. 물 받아 먹을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난초들이 전부 다 기공을 다 열립니다. 물 받아 먹을 준비를 위해서 기공을 싹 열어요. 그 기공을 열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또 물을 줘도 그냥 설렁설렁 주면은 어떻습니까? 물을 설렁설렁 주면은 그건 역시 주나마나예요. 주자마나 거꾸로 더위에 더워 죽겠는데 난도 더워 죽고 열받아 더워 죽겠는데 습도를 높여주는 식이나 똑같아 갖고 난초가 견디들 못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예, 맞아. 한낮 더위에 더워서 그런지 이때 소나기라도 한번 내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으시죠. 그러면 시원할까 싶어서. 그랬죠. 근데 사실은 한 더위에 소나기가 한 30분 내려봐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아스팔트가 열 받았더러 열 받아갖고 열 달아 있는 상태에서 물이 비가 내려서 물을 적셔줬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열 받은 열에 의해서 습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습도가 엄청 높아지면서 훅 막 일이 지나가도 막 후잡지근한 그런 현상이 나면서 더 사람도 그 막 더워서 더 못 견딜 정도로 습에 의해서 더 못 견딜 정도로 막 짜증스럽지요. 마찬가지로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도 마찬가지로 낮에 온도에 열을 받아갖고 있는 상태에서 불을 갑자기 막 줘버리면은 그 습도의 거세게 의해서 열을 더 받아서 난초가 뿌리도 상하고 잎도 상하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난을 물을 줄 때 1차적으로 설렁설렁이 무엇이냐, 물을 한번 싹 뿌려주면 난초가 준비를 해요. 물 받아 먹을 준비. 우리 주인이 이제 물을 주자고 하는구나. 그 물 받아 먹을 준비를 할 시간을 줘요. 설렁설렁 뿌려놓고 한 5분 내지 10분을 열을 줘요. 그러면 난초가 모든 기공을 다 엽니다. 잎도 열고 뿌리에 기공도 열고 다 열어요. 밟고 뭐이고 전부 다 엽니다. 열을 열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 주기를 시작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을 주는데, 물도 그것도 설렁설렁 이렇게 주면 그 하나만아요. 흠뻑 난 속에 있는 불수문이 분 밑으로 빠져나갈 정도로 이런 식으로 충분히 줍니다. 쏙쏙하게 완전히 그냥 물이 분 속에 있는 불수물이 완전히 흘러내린다 할 정도로 흠뻑을 줘요. 쏙쏙 줍니다. 싹 씻어내려야만, 그래야만이 낮에 더워서 따졌던 것도 식혀주고, 열도 식혀주고, 분속도 완전히 식혀주고, 또 열 받아있던 뿌리나 잎 모두가 시원함을 느끼죠. 그죠? 사람도 땀을 참 내고 나서 집에 와서 샤워를 해봐요. 땀을 한참 내고 나올 때 나와서 샤워를 약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샤워를 하면 어떻습니까? 열이 몸 속에 있던 열이 식히면서 시원함을 느끼시죠. 마찬가지로 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딴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물을 주시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여름이면 이제 장마도 끝났고 이제 제대로 삼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잘못하면 난초가 많이 무너져요. 신화가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커 있는 상태에서 까딱 잘못하면 신화가 다 큰단된 것도 아니고 어린 신화이기 때문에 신화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약한 난초는 더위에 못 이겨서 무너지기도 하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밤에 꼭 밤에 늦에 물을 줘서 물을 식혀줘요. 분에 흡족이 젖을 만큼 분에 그냥 묻힐 정도로 그냥 흡수해 줍니다. 분에 그냥 충분히 분 밑으로 물이 흡수히 막 시냇물 흐르듯이 흐를 정도로 물을 줍니다. 그래야 완전히 식혀주는 거죠. 난초를 완전히 열을 식혀주는 것입니다.
그 약을 시켜주고, 그러고 나서 물을 싹 주고 나서 한 3, 40분 있다가 다시 한번 줘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물을 준다 하더라도 분 거친 난석 그 거친 물이 다 있어도 사실상 뿌리 속 가운데 한 중심지, 말하자면 분 한 중심지에는 물이 제대로 다 안 들어갑니다. 물이 다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이런 식으로 주고 한 30분 있다가 한 3, 40분 있다가 다시 또 줘요. 그러면 먼저 주었던 물을 난석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흡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물을 줄 때 물 줄기가 이리저리 골고루 물 줄기가 흘러들어가야만이 분 내 안에도 물이 골고루 들어가지거든요. 뿌리 사이사이까지. 이래 해야만이 난이 물을 흡족히 원하는 대로, 난초가 원하는 대로 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3, 40분 있다가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키우시는가는 몰라도 이 물을 주고 한 3, 40분 있다가 여기 보시면, 제 난실에 보시면 이 5리터짜리 통이 있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 통이 있어요. 이 통이 딱 5리터입니다. 5리터. 이거를 활력제 내지 영양제를 2000배일로 타요. 2000배일로 타고 거기다가 목초액을 해석합니다. 웃자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초액을 해석해요. 1500배의 1로 1500배의 1로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해갖고 분사를 합니다. 분사를 해주면은 난잎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난잎도 싱싱하고 건강하고, 난 뿌리도 잘 내리고 신화도 안 무너지고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서 나는 실패를 안 보고, 지금 현재 처음에는 난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난 실패를 많이 보고, 산채에서 좀 약한 난들을 갖다 같이 올려서 하다 보니까 약한 것은 못 견디더라고요. 같이 올려놓고 같이 키우니까 견디는 애들을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난들은 이상하게 무너지더라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방법이 없나 하고 참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죠. 했더니 연구한 결과 대주와 한쪽짜리 약한 난들 이걸 따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면은 하나도 안 무너져요. 따로 관리하고 예방도 하고 하면서 하면은 무너지들 않아요. 다 선장이 잘 큽니다. 이제는 난 키우는데 기술이 완전히 완성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현재 키우고 있고, 예, 그래도 올 여름에 지금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장마 거석이라 장마 시기고 해서 여태껏 장마 거석이라서 아직은 삼복 더위가 아니고 장마철이었고 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들 어떤 수인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요. 이제 삼복 더위 이제 말복 쳐서 때까지 난초를 이제 제일 그때가 고분데 큰 무더위의 고분인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키워내냐가 문제인데, 예,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해마다 그래요. 해마다 저는 장마가 끝나면 참독 더위에 다가면 밤에 물을 줘요. 밤에 온도가 기온이 내려가고 완전히 내려가고 저온이 될 때 밤에 물을 줍니다. 밤에 물을 주고 물을 주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준비 운동을 하듯이 우리도 사람 운동을 하려면 준비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려면 준비 운동을 하듯이 난도 준비 운동을 하게 모든 비공을 열어서 물을 받아 먹을 준비를 하듯이 하게끔 물을 처음에 실실실 이렇게 뿌려주고 그리고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흡수해 줍니다. 저처럼 이렇게 물을 충분히 줘요. 네, 이렇게 충분히 나는 지금 현재 이 조로가 언저로만 이렇게 가도 물살이 지금 현재 4분을 함께 주고 있어요. 분 4개를 한 번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요 분 밑에 물 쏟아지는 거 한번 보시랍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물이 이런 소나기 하듯이 막 쏟아질 정도까지 줍니다. 이런 식으로 딱 줘요. 그러면 그렇게 주려면 이 분 4개를 이런 식으로 주는데 분 4개를 갖고 주는데 약 한 40초 내지 50초 걸려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런 물을 줄 때 마음속으로 숫자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런 식으로 딱 마음속으로 숫자를 쉬면서 줍니다. 30초 내지 40초. 예. 이렇게 흡족하게 줘요. 흡족하게 주면은 흡족하게 주고도 한 10분, 15분 있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다시 적당한 식으로 뿌려주면은 분 내에 물이 부족하지 않게 싹 찹니다. 다 들어가요. 뿌리 구석구석 다 물이 다 들어갑니다. 흡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4, 50분, 약 4, 50분에서 1시간 이상이 지난 뒤에 말하자면 영양제 오고 옵체 오고 타서 주는데 어쩔 때로 그래요. 밤에 주니까 밤에 물을 주니까 잎이 잘 안 마릅니다. 습이 안 마르죠. 당연히 안 마르죠. 밤에 물을 줬기 때문에 잎에가 수분이 충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안 남아 있으면 그 이튿날 오후에 늦은액이 줍니다. 스프를 해줘요. 그러면 난도 더 활기차고 난잎도 더 활기차지고 뿌리도 건전해지고 건강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큽니다. 예. 저는 지금 여태껏 그런 식으로 물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 그렇게 주다 보니까 난 실수를 안 합니다. 난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하고 난을 제대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난 하나도 안 죽였어요. 현재까지는. 신나고 무너진 남이 없어요. 이제 주기적으로 살충제나 살균제도 주기도 하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난값이 떨어지고 오르고 그것은 떠나서 어차피 좋아서
취미생활도 하는 것이고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기왕 하는 것이니까 잘 키워서 멋지게 만들어보자 하는 욕심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안실이 각자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는 단독주택 옥상에다가 남향으로 난시를 지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볕이 여름에는 창문으로 동쪽 창이 어떻게 나냐면 보십시오. 동쪽 창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건 동쪽 해가 뜨면은 햇빛이 쫙 들어와요. 동쪽에. 그 다음에 남향은 어떻게 되냐. 남향은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남향으로. 이건 남향입니다. 이게. 남향 전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으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50%를 감소하기 위해서 50%를 햇빛 50%를 감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망을 쳤어요. 그래갖고 햇빛을 50%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고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네, 난초 잘 크고요. 잘 큽니다. 근데 난초 물을 줄 때 저 은박지 같은 요산이 지금 씌어진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식으로 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 이것이 왜 씌워놨느냐 하면 그 서반들이 무늬가 잘 나오면 잘 나옵니다. 잘 나온 것은 잘 나오는데 안 나온 것은 칭흙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오는 칭흙이 안 난다. 무지로 나온 놈을 띄면은 나온다. 그러면 소리고 무지 띄어도 또 다음에 받으면 또 무지예요. 다음에 띄면 또 무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다 멀리서 이렇게 소철을 해놓은 거예요. 소철. 햇빛을 막은 거지요. 일반적으로 강제로 볕을 못 보게 막아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신화가 약 2cm에서 3cm 컸을 때, 2cm에서 한 3cm 컸을 때, 이거를 씌워요. 씌워서 어느 게 몇 개냐? 지금은 더위가 지금 최고 햇빛이 뜨거울 때죠. 지금은 햇빛이 최고로 뜨거울 때 강빛이에요. 지금은 최고 강빛일 때 벗기면은 엽노수가 빨리 활동을 합니다. 엽노수가 빨리 와서 그냥 녹차버려요. 그럼 내가 이 무지를 예쁘게 보고 싶어서 소철을 했는데 내가 소철했던 것을 제거를 잘못해갖고 햇빛이 와서 엽노수가 딱 완전히 차버리면 그건 흔한만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햇빛이 강한 햇빛이 지나고 연한 햇빛이 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연한 햇빛이 있을 때가 말복 내지 벼섭니다. 말복 지나면 우리 사람도 물에 들어가면 차고 싸들여서 들어가기 싫지요. 그 시기에 햇빛도 좀 약해집니다. 약해요. 그 고온의 강을 최대한 열을 냈던 햇빛도 약해지게 되어 보시오.
그때 이 씌웠던 하통을 제거하시고 연한 햇빛에 노출을 시키면 은은하게 녹이 차면서 지 무늬가 들어갈 자리가 딱 있는 곳에까지만 무늬가 차요. 연로서 차요. 지가 들어갈 수 있는 연로서까지만 딱 차고 그 나머지 무늬의 경계를 딱 남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소철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꼭 주로 보면은 소철을 꼭 해야 할 것이 호피방, 또 후발성 서방. 이 후발성 서방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키워보신 양반들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뭐 후발성 진짜 잘 안 나오지요. 후발성 같은 거 이건 진짜 잘 안 나옵니다. 네, 이런 거 호피반도 잘 나올 때는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영 안 나와요. 무지로 나올 때가 많고. 예, 이럴 때 소철을 합니다. 소철을 해서 문이라도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단 한 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내년에 신화가 또 올라오면은 문이 있는 쪽에서 신화를 붙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다시 또 소철을 하죠. 다시 또 소철을 하시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해놓으시면은 무늬가 더 지난번보다 무늬가 더 예쁘게 나오면서 아주 좋습니다. 좋아집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예, 상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드시면 좋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건강들 하십시오. 예.